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정체성의 심리학 박선웅 지음. 복잡한 인생에서 온전한 나로 산다는 것. 최진석이라는 철학자가 있다. 기존 대학의 틀에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대안적 교육기관인 건명원의 초대 원장을 지내다 2019년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을 출범시켰다. 그 과정에서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명문대학교 교수직이 주는 안정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마도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다. 각설하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최진석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람직한 일, 해야 하는 일, 좋은 일을 할 때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자기가 체계의 수행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몫입니다. 최진석이 이 말을 통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를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고 또 바라는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교수직에서 물러났으니 어쩌면 최진석은 충분히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불행히도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개인의 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 이상의 것이다. 내 연구에 참여하였던 최여진의 인생은 복잡하다. 10살일 때 당시 6살이었던 남동생이 간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동생을 데리고 자주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자연스레 최여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동생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자신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부모님도 어린 최여진에게 많은 신뢰와 기대를 보냈는데 그 신뢰와 기대는 큰 부담이 되었다. 자신에게 장녀 이상의 역할이 주어진 것 같아 동생이 아파서 주어진 현실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누나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 다행히 좋은 약을 찾아 동생의 간질은 멈추었지만 뇌의 발달 수준은 또래보다 한참 뒤져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부모님이 동생을 보살피고 있지만 언젠가 그 책임이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것이 큰 걱정이고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최여진의 현재 삶이다. 만 19세 대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이었을 최여진은 수험생 시절의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대학생이 누릴 즐거움을 만끽해야 할 나이지만 동생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겁다. 이런 최여진에게 체계의 수행자로 살지 말고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라는 말은 너무 가혹하다. 추상적인 원칙은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는 힘을 잃기 쉽다. 인생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또 다른 참여자였던 서아진의 사정도 복잡하다. 서아진이 고등학생일 때 팔순잔치에 아버지, 동생과 함께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친척들은 이렇다 할 재산도 명예도 없는 아버지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서아진은 그날 자신의 인생이 단순히 자신의 것만이 아닐 수 있겠다고 느꼈다.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 자신이 부모님의 명함이 되고 가족의 얼굴이 된다고 느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친척들로 대표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성공의 기준이 되고 사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돈이 싫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전까지 서아진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사람의 생활이 자유로워진다고 믿었고, 그래서 돈을 향한 자유를 꿈꿨다. 그러나 그날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에 쏟아지는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돈이라는 기준에 염증을 느꼈다. 그들과 같은 어른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만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 일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을 판가름하는 기준인 돈이나 겉모양새에 치중하며 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가치관을 세우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 끝에 서아진은 돈보다는 일의 보람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남이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정하며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미래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노력하는 삶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구하게 되었다. 서아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는 모순적인 태도는 적절한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타협을 본 듯하다. 돈이라는 가치를 쫓기는 싫고, 그렇다고 내 멋대로 살자니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돈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직업을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은 아니더라도 윤리적이고 지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 것 같다. 서아진은 단순히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만 살지는 않기로 했다.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도 않기로 했다. 지켜야 할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서아진은 결국 두 극단 사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누군가는 서아진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일견타당한 비판이기도 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좋은 인생은 좋은 인생 이야기로 완성된다. 밀란 쿤테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인간은 오직 한 번 살기 때문에 자신이 내린 삶의 결정들이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 확신할 방법이 없고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는 삶이란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을 했다. 비록 누군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과연 그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비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심리적인 수준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가까운 모습인지 판단할 수는 있다. 때로는 어떤 모습이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는지가 더 명확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이다. 뮬란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중매쟁이에게 일종의 면접을 보러 가서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다. 겨울에 비친 화장기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뮬란은 노래한다. 거울 속에서 나를 똑바로 응시하는 저 여자는 누구지? 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구인지는 감출 수가 없네. 언제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안에 진정한 나를 보여줄까?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좋은 아내로만 사는 것은 아님을 뮬란은 알고 있다. 좋은 아내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아무리 정당화하려고 해도 끝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이런 뮬란의 판단에 대해서 쿤테라의 깃털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동시에 뮬란이 느끼는 심리적 경험이 허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정체성으로서의 인생 이야기는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즉 내면화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다. 비록 여러 번 살지 못해서 이번 삶이 진정한 자신의 삶인지 아닌지는 확언할 수 없으나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나는 인생 이야기로 빚어낸 정체성이 자기 정당화라는 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성공한 정당화다. 한편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 이야기를 정당화하기가 어렵다면 자꾸만 인생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어진다면 그때는 인생 자체의 경로를 바꿔야 한다. 뮬란에서는 전쟁이 나서 아버지가 군대에 징집되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다. 뮬란은 다리가 온전하지 않은 아버지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나갈 수 없어 남장을 하고 아버지 대신 전쟁터로 나간다. 실존 인물 중에서 비슷한 예를 찾자면 제1회 노회찬상을 수상한 전직 판사 이탄희를 들 수 있겠다. 이탄희는 처음부터 정의로운 판사를 꿈꾸며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판사가 되고 나니 판사라는 직업에 걸맞는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좋은 판사가 되고 싶었다. 2017년 요직 중에 요직이라는 법원 행정처로 발령받은 후 당시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 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때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했던 자료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현실을 알게 된 이탄희는 더 이상 판사로서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져 결국 인생의 경로를 바꾸기로 했다. 2019년 사직하며 동료 판사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는 그 고민의 과정이 잘 담겨 있다. 지난 2년간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깨진 유리는 쥘수록 더 아픕니다. 하루라도 먼저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변호사로 살지만 변호사로서 누릴 수 있는 금전적 혜택보다는 판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공적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 중요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새 삶을 시작하였다. 결국 좋은 인생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고 좋은 인생은 좋은 이야기를 통해 완결된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인생의 길을 잃을 때 왜 사는지 묻고는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 왜라는 질문은 그리 유용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를 쓴 시인 김상용의 말처럼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이다.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라는 물음에 대한 근원적인 답변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삶이 힘겨워 절실하게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누군가가 답을 찾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삶을 멈추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는, 즉 존재의 방식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주제가 있는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앞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을 하며 살지는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손을 꼭 잡고 마음을 담아 묻는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